은퇴 후 돈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빨리 벌려는 마음입니다. 직장 다닐 땐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문제였는데 은퇴 후엔 오히려 불안이 문제입니다. 이 돈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이대로 두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 두 문장이 많은 은퇴자들을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서울에서 35년 공무원으로 일하고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박정우 씨. 처음엔 안정적인 예금과 연금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요즘 주식으로 다들 번다는데 나도 가만 있으면 손해 아닐까? 그는 노후 자금을 분산하던 원칙을 버리고 단기간 수익률 높은 종목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벌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들어가 볼까? 그렇게 1년이 지나자 3억 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반면 부산의 김선희 씨는 달랐습니다. 퇴직 후 받은 2억 원을 빨리 불리려는 마음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배당주와 채권 ETF에 나눠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언제 돈을 벌겠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5년 동안 김 씨의 포트폴리오는 큰 변동 없이 꾸준히 배당을 쌓아왔고 그녀는 매달 들어오는 60만 원의 배당금을 연금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천천히 늘어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게 장기 투자는 단순한 투자 방식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의 장치였습니다. 은퇴 이후의 투자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땐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지만 은퇴 후엔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빨리 벌려는 투자는 대부분 잃지 않으려는 불안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불안이 더 큰 손실을 만듭니다. 시장의 단기 등락에 흔들릴수록 장기적 복리 효과는 사라집니다. 장기 투자는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동성은 줄어들고 복리에 힘이 쌓입니다. 은퇴 후 10년, 20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산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은퇴자는 통제 상실감을 크게 느낍니다. 일할 때는 수입이 일정했지만 은퇴 후엔 자산이 줄어드는 걸 매달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불안이 빨리 메우고 싶다는 욕구로 바뀌고 그 욕구가 단기 수익이라는 함정으로 이어집니다. 투자는 결국 마음의 싸움입니다. 조급함은 실패로, 인내는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은퇴 후 사람들은 주변의 성공 사례에 더 민감해집니다. 누구는 코인으로 벌었다더라. 누구는 부동산으로 한 방에 올랐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보다 감정에 불을 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킨 사람들은 화려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기다렸고 꾸준히 기록했고 그 결과 10년 뒤에도 웃고 있었습니다. 은퇴 이후엔 투자 동호회나 재무 상담 모임 같은 심리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혼자일수록 불안은 커지고 불안이 클수록 조급함이 생깁니다. 퇴직 후 돈을 지키는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빨리 벌려는 마음은 있는 마음이고 천천히 버티는 자세가 지키는 힘입니다. 투자는 결국 시간과의 협업입니다. 그 시간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투자도 실패합니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벌려 했을 땐 늘 잃었지만 기다렸을 땐 잃은 게 없었다. 은퇴 후의 삶도 그렇습니다.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불안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자산을 지키는 투자의 시작입니다. 은퇴 후 투자를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이 이제는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는 현실. 그 돈이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볼 때마다 느껴지는 두려움. 그래서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벌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심리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급함이 오히려 자산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63세에 은퇴한 박정우 씨는 퇴직 후 3억 원의 자금을 받아들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돈이 생겼는데 오히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동안은 월급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불안을 메우기 위해 박 씨는 퇴직 2달 만에 투자 세미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이 유튜브에서 한 달에 20% 수익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면서 자신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주식으로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날 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내 돈이 2배가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런 계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손실이 시작되자 그는 물타기를 했고 결국 원금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마음을 잃은 게 먼저였어요. 반면 부산의 김선희 씨는 퇴직 후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은퇴 직후부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돈은 더 벌기 위한 돈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돈이다. 그녀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배당 ETF에 넣고 나머지는 예금과 채권형 펀드로 나눴습니다. 처음엔 수익률이 낮았지만 꾸준히 배당이 들어왔고 5년 후 그 배당금은 매달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전기세와 관리비를 해결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벌려고 하지 않으니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녀에게 장기 투자는 단순한 금융 전략이 아니라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종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은퇴 후 투자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땐 소득이 계속 들어오기에 실패를 만회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한 번의 실수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게임이라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원칙을 잊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의 착각 때문입니다. 은퇴 후의 20년은 짧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긴 마라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등락이 커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모든 변동은 결국 평균으로 수렴합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그 평균으로 돌아올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은퇴자는 통제력 상실이라는 감정을 크게 겪습니다. 일할 때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인생의 리듬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엔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매달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뇌는 생존의 불안을 느끼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투자나 부동산, 금, 달러 같은 상품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대부분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대응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익보다 손실에 3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조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회적 비교 또한 은퇴자들의 불안을 키웁니다. 퇴직 후 모임이나 단톡방에서 누가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더라, 누가 아파트 분양받아서 시세 차익을 봤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감정의 자극이 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나만 뒤처진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을 느끼고 그것이 다시 빨리 벌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켜온 사람들은 그런 비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록했고 기다렸고 꾸준히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투자란 불안한 시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자신과 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의 본질은 돈의 흐름보다 마음의 흐름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불안을 견디는 기술입니다. 복리의 힘은 단순히 이자가 붙는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시간의 신뢰에서 비롯된 철학적 개념입니다.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복리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그 선물을 받기 전에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결국 은퇴자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돈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 맞추려 하기보다 내 생활의 리듬에 맞는 속도로 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배당금, 그리고 생활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만듭니다. 투자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불필요한 거래를 줄일 수 있고 그게 바로 장기 투자의 시작입니다. 은퇴 후 돈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을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에 흔들리며 하루에도 여러 번 매매를 반복하고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며 결국 피로와 실망만 남깁니다. 반대로 자산을 지킨 사람들은 늘 일정했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있고 소비의 기준이 있고 투자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은 조급함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삶의 어느 시기든 빨리는 늘 위험합니다. 빨리 벌려고 할수록 잃는 이유는 그 속도에 마음이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투자의 본질은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더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지금의 불안을 잠시 견디면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걸 해결해 줍니다. 한 은퇴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빨리 벌려 했을 땐 늘 잃었지만 기다렸을 땐 잃은 게 없었다. 그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인생의 통찰이었습니다. 노후의 돈은 시간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시간을 믿는 여정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순간부터 진짜 복리가 시작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입니다.